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2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배너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최종 픽을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종 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픽들이 대부분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위 세비야 대 4위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에스쿠데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3승 2무로 지금 연승이 끊긴 상황이고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4승 1무 2패로 그냥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커웨이에서는 다비드 실바가 복귀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이트마다 뭐 결장 예정이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일단 없다는 전제하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누자이와 몬레알 선수가 이제 부상이고요.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5승 2무 2패로 소시에다드는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초반과 동일하게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저는 소시에다드가 더 우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 세비야는 5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세비야가 강팀을 만났을 때 좀 고전하는 모습들, 좀 무기력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비야가 하위권 팀들은 잘 잡지만 강팀에게 좀 약한 점들,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세비야와 이런 비교를 했었을 때 밸런스적으로는 더 잡혀져 있는 팀이고, 세비야가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 세비야가 정배를 받았기도 하고 상대 전적에서 소시에다드 상대로 굉장히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본다면 세비야의 승 역시 흐름적으로 봤을 때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대 전적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면 저는 좀 세비야가 정배를 받았더라도 소시에다드 쪽으로 꺾었을 것 같습니다. 세비야의 무패 쪽으로. 하지만 일단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승무패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투픽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패 쪽을 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단통이면 무승부 쪽을 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켈른의 경기고요.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하버르 카이텔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4승 1무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2승 3무 2패로 원정보단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켈른은 안데르손, 야콥, 그리고 카인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최근 5경기는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 3무 1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켈른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안에서는 이 경기를 단통 무승부를 봤었죠. 근데 일단 상대 전적에서 이 5경기 뿐만이 아니라 10경기를 봤었을 때 10경기 모두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무승부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우는 쪽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팀의 패턴 자체가 맞대결을 봤었을 때 프라이부르크가 홈일 때 이긴 다음에 지고 그 다음 경기 이기고 또 그 다음 경기 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홈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턴적으로는 프라이부르크가 패배할 차례라서 그 부분도 일단 참고를 했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가 좀 연승이 너무 길다라는 점과 경기력만 봤을 때는 안데르손, 야콥 이런 선수가 없는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프라이부르크가 많이 우세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단통 패를 가자니 프라이부르크 패턴이나 이런 상대 전적을 보고 단통 패를 가자니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보여주는 흐름 자체가 쾰른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경기력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프라이부르크 승무 쪽 사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상대 전적과 패턴 때문에 저는 조금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투픽이라면 프라이부르크의 승무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통이라면 그래도 상대 전적 때문에 저는 프라이부르크가 그래도 4연승이라는 불안한 점은 있지만 경기력을 봤을 때는 프라이부르크의 승이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승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우니온은 우자, 겐트너, 크루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3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요. 볼프스부르크는 페르반, 필립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원정에서는 1승 4무 2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이런 전적과 경기력 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니온 베를린이 압박과 지금 역습을 나아갈 때 스피드가 굉장히 좀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 다르게 지난 시즌에는 약간 좀 안데르슨 선수를 활용한 타겟팅 공격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 시즌은 압박과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라인을 좀 잘 못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이 더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볼프스부르크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도르트문트 상대로도 그렇게 좋았던 경기력, 결정력은 좀 아쉬웠지만 그렇게 좋았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또 그리고 볼프스부르크가 정배를 받았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볼프스부르크 사이드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은 좀 무승부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일단은 좀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선 좋지 않지만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좀 두 팀이 만났을 때에는 저는 밸런스가 더 잡혀져 있는 볼프스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샬케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샬케는 파시엔시아, 사네, 루데비, 그 벤탈렙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승리가 없고요. 그리고 홈에서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0승 2무 5패를 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 글릴리치, 가이거, 루디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5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선 2승 2무 3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샬케의 무패 투픽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호펜하임 사이드면 저는 안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샬케의 승은 조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초반과 동일하게 좀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이 이번 시즌 좀 너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크로스에서는 좀 좋은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본다면 좀 너무 좀 측면에서의 이런 플레이들이 지난 시즌만큼의 이런 파괴력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샬케이기 때문에 그래도 더 우세한 모습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펜하임이 뭐 수비적으로 그렇게 지금 단단한 편은 아니고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불안했던 이런 모습들은 이변을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샬케더라도. 그래도 샬케가 역습에서는 그래도 가끔씩은 번뜩이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좀 무승부가 가장 이 경기에서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고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 쿤두 그리고 네벨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마인츠도 일단은 홈에서는 0승 2무 5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아케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지금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선 2승 3무 2패로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마인츠가 상대 전적에서는 더 우세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마인츠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홈에서는 좀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초반 때는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마인츠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그리고 마인츠 역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수비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 마인츠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좀 너무 큰 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마인츠의 무패 투픽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공간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팀이죠.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카마다나 고스티치나 안드레 실바 등. 근데 지금 마인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홈에서도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프랑크푸르트가 공간이 없다면 저는 과연 득점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좀 선제골을 넣게 되면 좀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느껴져서 이 경기는 좀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트리피어 그리고 에레라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6연승을 하고 있고요. 12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빌바오는 주중에 이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가 있었죠. 그리고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되고 나서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경기를 펼쳤었고요. 로페즈 그리고 알바레즈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빌바오는 원정에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팀이죠. 원정 바보 빌바오고요. 그리고 1승 3무 5패를 원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빌바오가 제가 초반 때도 일단 아틀레티코 승을 보긴 했었지만, 그 마르셀리노 감독의 이런 수비적인 촘촘한 수비와 역습에서 이런 날카로운 모습들, 측면에서의 플레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틀레티코가 수비를 좀 역습을 당할 때 좀 불안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변을 좀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뭐 초반과 동일하게 일단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의 이런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봤는데, 일단 빌바오가 그런 역습에서의 이런 날카로워진 모습들은 분명히 보였어요. 하지만 수비를 해나갈 때는 이런 촘촘한 수비가 수비적으로 좀 안정된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키퍼도 굉장히 불안한 장면들이 많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아틀레티코의 이번 시즌 공격력이라면 이 경기는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좀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빌바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배당을 좀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은 의심을 해봐도 좋을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아마도 독시픽이나 풀벳에서는 좀 무승부를 바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아틀레티코의 승을 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 밀라 그리고 마치스가 일단은 주중에 컷경기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출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는 5승 2무 1패로 홈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라나다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빌바오와 주중 경기가 있었고 로베르토 쿠티뉴, 피케, 파티가 결정 예정입니다.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4승 1무 3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10경기를 봤었을 때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홈에서 좋은 그라나다 그리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바르셀로나여서 두 팀의 맞대결이 일단은 무승부가 없는 모습 때문에 이변을 가져간다면 그라나다의 승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경기 이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가 지금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굉장히 많지만 부상이 없이 출전을 했었을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도 페드리와 메시의 이런 호흡도 좋았고 그리즈만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리즈만보다는 전방에서 덴벨레, 메시 그리고 브레이스웨이트가 나오는 게 오히려 연계적인 부분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긴 하고요. 일단 바르셀로나가 부상자가 있고 원정에서 좋지 않고 홈에서 좋은 그라나다여서 약간은 이변의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라나다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침투나 공간을 굉장히 좀 많이 내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바르셀로나가 빌바오 상대로 고전한 모습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슈팅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라나다의 수비가 빌바오보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라나다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8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 은쿤쿠, 라이머, 무켈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홈에서는 6승 1무로 홈에서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 아자르 슈멜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4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오히려 전적이 더 좋습니다. 이 경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투표율도 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됐고, 그리고 정배를 저는 도르트문트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프치히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좀 투표율 때문에 지우는 것을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지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기긴 합니다. 왜냐면 라이프치히가 분위기가 지금 너무나도 좋은 이런 패배가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도르트문트는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그런 그 경기에서 경기력적으로 좀 밀렸던 모습들이 많습니다. 볼프스부르크에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라이프치히가 앙헬리누 선수가 굉장히 좋지만 분명히 공간적으로 저는 이런 측면에서의 공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도르트문트가 홀란드가 건재하기 때문에 아자르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홀란드, 산초, 루이스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라이프치히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수비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공격적으로 더 좋은 팀은 저는 도르트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치히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이번 시즌 결정을 지어주는 게 좀 지난 시즌만큼의 베르너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프치히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레반테는 두쿠레, 캄파냐, 바르디 그리고 로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는 홈에서 3승 3무 1패로 홈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바르는 앙헬 그리고 코레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3승 3무 2패로 에이바르 역시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반테도 홈에서 좋은 모습, 그리고 에이바르도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저는 뭐 초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바르 좀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반테가 물론 지금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경기력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하지만 레반테 자체가 도깨비 팀이기도 하고요. 정배를 받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레반테가 이런 수비적인 모습에선 에이바르와 비교했을 때는 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미드진의 이런 수비 가담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뒷공간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의 이런 불안한 부분들은 저는 에이바르가 최근에 불이한 힐이나 이누이나 이런 측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레반테 상대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 때는 무패 쪽을 봤었는데 일단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고 이 경기는 좀 레반테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종 픽에서는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 홈팀이 좀 지지 않는 레반테 홈일 때 레반테가 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본다면 레반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역습에서의 스피드 역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와 패 중에 고르자면 저는 무승부가 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에이바르의 사이드를 보고는 있지만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레반테의 단통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네,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핀보가손 얀센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승 2무 3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 토미 그리고 디다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정에서 4승 2무 1패로 원정에서 단 1패밖에 없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이렇게 슈투트가르트가 낮게 배당이 책정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초안 때도 슈투트가르트 쪽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배당이 한 3배당 이상의 배당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07 배당,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죠. 해외 배당에서 이 정도 배당을 받았다면 결론적으로 국내 배당에서는 1.9점대 배당을 받는다는 건데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았다면 저는 아우크스부르크보다 슈투트가르트 사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이런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는 준수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비적으로 이런 공간에 대한 저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슈투트가르트가 이런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원정에서 이런 슈투트가르트의 이런 템포나 공격에서의 스피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우크스부르크가 수비적으로 침투나 이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측면에 대한 불안함, 수비적으로는 좀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슈투트가르트 쪽 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의 무패 투픽이면 안전할 것 같지만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알라베스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 산체스, 로페즈, 페르난데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홈에서는 1승 3무 4패로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 라구아르디아 그리고 폰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2승 2무 4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디스 일단은 뭐 공격에서 좀 득점을 하기에는 좀 기대가 많이 되는 팀은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카디스가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알라베스의 장점인 역습이 제대로 살아나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역시 득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지루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디스의 단통 무승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아르미니 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고요. 네, 아르미니는 라르센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13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는 2승 5패로 홈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보야타, 레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원정에서 2승 2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르미니가 지금 홈에서 무승부가 없고 13경기째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까지 가져가야 될 경기라고 판단을 했어서 초한테는 승패로 바라봤었는데 경기를 다시 돌려봤는데 아르미니가 보여주는 이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헤르타 베를린이 스쿼드적으로는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런 중원과 공격에서의 이런 이 스쿼드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아르미니 정도면 일단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을 좀 했고, 그리고 무승부보다는 이 아르미니의 승의 배당이 좀 높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라면 확률적으로는 아르미니 승이 조금 더 높겠지만 경기력과 배당을 봤을 때는 아르미니의 무승부가 이변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승패로 갔지만 최종 픽에서는 무패 투픽으로 생각을 했고요. 일단 헤르타 베를린이 공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격에 비해서는 저는 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르미니가 역습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좀 좋았던 모습들이 좀 좋게 생각을 했어서 이 경기는 이변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헤르타 베를린이 스쿼드는 굉장히 좋지만 득점을 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한 팀이어서 이 경기는 좀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헤르타를 믿고 가기에는 좀 불안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아르미니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엘체는 곤잘레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10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엘체는 홈에서 1승 5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에르난데스 포베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1승 3무 3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엘체도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 헤타페 역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엘체는 홈에서 무승부를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헤타페가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에 공격적으로 좀 득점이 터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좀 불안한 부분들은 이 경기는 경기력만 봤을 때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승부의 투표율이 지난 분데스리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기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무승부가 안 나오고 이변이 나왔었죠.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의 투표율이 좀 너무 몰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엘체의 무패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경기는 좀 배당적으로 좀 이상한 게 무승부의 배당을 비교했을 때 이 11번 경기와 13번 경기가 비슷하죠. 근데 이 역배가 카지스 경기는 2.99 배당으로 좀 역배의 가능성을 좀 본 것 같은데 13번 경기는 엘체의 이런 역배가 4.35 배당이어서 너무 좀 높아서 이 경기는 좀 엘체가 승리하는 그림은 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패 투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헤타페가 지난 시즌만큼의 경기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번 시즌을 통틀어 봤었을 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전방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앙헬과 마타 선수를 기용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저는 나아지고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엘체가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엘체 정도라면 저는 헤타페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통출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역승이라도. 그래서 저는 엘체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바이돌리드는 페르난데스, 오레아나 그리고 가르시아 선수의 결정 예정이고요. 홈에서 2승 3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게데스, 파울리스타, 가메로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8경기째 승리가 없고 1승 3무 4패로 발렌시아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원정에서 굉장히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대 전적을 봤었을 때 바이돌리드가 발렌시아 상대로 승리한 적이 맞대결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승리를 해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발렌시아가 좀 우세한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초반과 동일하게 무승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력을 대입을 해본다면 발렌시아가 뭐 초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드스와 가메로 선수가 만약에 결장을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발렌시아가 크로스와 뭐 세트피스라든지 또는 이 역습을 나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바이아돌리드가 이런 공격적으로는 개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좀 너무 많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바이아돌리드의 이런 수비적인 약점이 발렌시아의 이런 공격적인 강점 크로스, 세트피스 그리고 역습이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바이올리드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 경기는 좀 발렌시아 이번 시즌에 발렌시아를 좀 믿기에는 좀 그리고 또 원정에서의 발렌시아여서 믿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력을 대입했을 때는 저는 바이올리드보다는 발렌시아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성에서 저는 더 좋은 팀이 발렌시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올리드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시는 것을 본인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6,000원 조합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자, 1번 경기는 세비야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2번 경기 역시 프라이부르크의 승무패로 지었습니다. 3번은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패배, 4번은 샬케의 단통 무승부, 5번은 마인츠의 무패, 6번은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 7번은 그레나다의 단통 패배, 8번은 라이프치히의 패배, 9번은 레반테의 단통 무승부, 10번은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패배, 11번은 카디스의 단통 무승부, 12번은 아르미니의 무패, 13번은 엘체의 단통 패배, 14번은 바이올리드의 단통 패,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에 풀백과 독식픽 그리고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